여러분들 중간고사 봐야죠. 바로 시작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쪽집게 과외쌤인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는 실제 벼락치기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약속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처럼 2, 30점은 물론 실제로 30점, 40점에 오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처럼 성적이 오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태는 크게 두 그룹일 거예요. 1번, 영어를 1회 독은 한 학생. 그래. 2번, 영어를 1회 독도 못 돌린 학생. 그런데 1번과 2번이 섞인 상태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이런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공부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처음 1회독 때는 지문의 한글 해석을 먼저 보면서 이해를 해봅니다. 이게 영어 지문을 먼저 보는 것보다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2나 특히 고3 친구들은 한글 해석을 봐도 이해 안 가는 경험을 많이 해봤죠. 한국말이 훨씬 더 어려워. 그럴 때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있는 상위권 친구들에게 물어봐서라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글 지문을 볼 때 꼭 해야 하는 거.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핵심 키워드나 연결사 위주로 표시를 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말 해석에 표시를 했으면 표시한 것을 보면서 영어 지문에 그대로 똑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지문의 내용을 다시 이해해가면서 학교 쌤들이 필기해준 내용들도 추가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해석을 읽으면서 짧게 요약해서 써놓으면 더더욱 좋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실제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랑 비슷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실제 공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뭐를 보라고 했죠? 한국말, 우리말을 먼저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말에서 어떤 거 찾아요? 핵심 키워드, 핵심 중요한 걸 먼저 찾아서 거기에다가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린이 영어 제작과 소비 습관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야 된다. 아, 어린이 영화 제작. 눈에 잘 띄게 선생님은 요 색연필로 보여줄게요. 자, 어린이 영어 제작, 소비 습관 사이의 관계 탐구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말로 이것만 그대로 보면 되니까 어린이 영어 제작, 소비 습관 이거 탐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어린이 영화라는 용어는 어린이 영화 똑같이 나왔네요. 자, 어린이 영화는 뭐? 자, 어린이에 의한 소유권. 자, 어린이에 의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그들의 영화를 암시하지만 소위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는 특히 상업 영화에서 항상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소비되어 왔다. 아하, 어린이 영화인데 항상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소비되어 왔구나. 자, 나머지 한국말로 된 것들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요? 이제 영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국말에서 찾은 걸 그대로 영어에서 찾아요. 자, 우리는 어린이 영화 제작. 아, 여기 있네. 어린이 영화 제작과 소비
소비 습관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지금은 색연필로 하지만 실제로는 형광펜이나 다른 색깔펜으로 하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도 어린이 영어란 용어는 어린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자, 그들의 영화, 자, 또 나머지 거 볼까요? 항상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소비. 아, 여기 있네요. 자, 항상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 의해서 소비되어 왔다라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지문들도 다 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표시해둔 한국말 그리고 표시해둔 우리말 중심적으로 빠르게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꼭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놓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빈칸이나 문단 배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적을 때 문법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그 문법 포인트들도 써놓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문법은 버리는 게 맞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지문을 더 읽고 이해하는 게 점수는 더 높게 맞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지문 30여 개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끝내는 것을 추천하고, 아니면 우리 학교는 40에서 50개 정도 된다, 이런 학생들은 이틀이나 3일 이내에 끝내놓을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촘촘한 지문 공부를 해 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주일 중에 3일 또는 4일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외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글 지문이 아니라 영어 지문을 먼저 봅니다. 지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이외독 때와는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보고, 학교쌤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표시해둔 문장이나 글의 주제 또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한 개나 많으면 두 문장 정도는 통암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바로 선택과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략으로 공부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학교 시험 범위가 30개 정도 지문이 된다고 했을 때 암기해야 되는 문장 수는 한 문장씩 외운다고 했을 때 30개 정도가 되는데, 이 30문장 정도는 최대한 이날 하루에 다 외웁니다. 만약 영어의 기본기가 너무 약해서 암기하기가 힘이 들어, 그럴 경우는 외울 수 있는 문장들을 더 추리세요. 그리고 더 추려서 그것들만 외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쌤, 다 외워졌는지 어떻게 체크하죠?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확인 방법은 바로 한글 뜻을 보고 바로 영어로 써지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술술 써진다면 암기가 잘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시험이 하루나 이틀 전일 거예요. 이제 3회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요약한 주제를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전에 암기한 것이기 때문에 주제만 봐도 내용이 대충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은 영어 지문들 위주로 빠르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빨간 펜으로 다시 표시하면서 빠르게 복습. 자, 3회독 때 더 이상 한국말이 필요 없는 친구, 한국말을 안 봐도 되는 친구들은 그냥 영어만 봐도 됩니다. 자, 3회독 때는 여러분들이 2회독 때 암기가 안 돼서 표시해둔 문장들만
달달달 안겨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단기에 3회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3회독을 한 게 아니라 단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3회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남아있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꼭 해보세요. 자, 드디어 D-Day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표시해둔 단어나 문장 그리고 주제들만 빠르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성공적인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이왕 벼락치기를 하는 거 나는 너무 공부를 안 하다가 너무 이 벼락치기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죄책감이 든다 이런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포자기 하고 있지도 말고 그 시간에 에이 그냥 이런 거라도 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벼락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처음 1회독 때부터 아주 힘을 빡 주어서 첫 문장부터 꼼꼼하게 암기를 해보다가 뒷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현타가 오거든요. 그러면 현타가 오면 1회독도 못한 채로 시험을 보러 간단 말이지. 내신은 누가 끈질기게 자꾸 늘어지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먹고 가벼운 마음으로 벼락치기를 3회독 하는 게 시험을 잘 보는 포인트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족집게 영어과의 1타 강사 데니얼의 D-7을 영어 벼락치기 비법이었습니다. 바이바이.